기적의 시작인데요. 이승만 독재를 너무나도 미화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다큐 자체가 영화진흥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 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이 결여가 됐다. 그래서 독립 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광복절 날 그것도 KBS에서 이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을 봤습니다.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보셨다 보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네. 뭐 언론에서는 네. 이게 시청률이 언론이었는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네. 지금 현 이승만 다큐를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네.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 네. 이 다큐멘터리가 시청률이 많이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많이 나왔어. 저 봐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앞부분 좀 봤는데요. 아, 네. 보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왜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안 본 눈 삽니다. 안 보는 삽니다. 오랜만에 들으시죠? 안 보는 네. 삽니다. 너무 옛날 그 얘기를 얘기네요. 하고 싶더라고요. 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함량 미달이라서 영진위에서 이거는 무슨 독립 다큐로 인정할 수조차 없다라고 그쵸. 이제 얘기를 했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영화 평론을 하신 분이 이거는 네. 극우들이 만든 역사 포르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극우들이 만든 역사 포르노다. 역사 포르노다. 와, 엄청난데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유명한 이제 탤런트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찬양하는 겁니다. 이승만 찬양하고 찬미하고 네. 찬송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든지 아,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승리로요?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대사가 네. 그런 그 자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이제 터졌어요. 네. 터졌는데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남아 있으면 나는 서울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승만 대통령을 연기했던 배우가 네. 국민들이 남아있으면 나는 서울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한강 설교 끊고 가셨잖아요. 자기가 끊고 갔어요. 네. 근데 그런 그걸 왜 장면이 끊고 나와요.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왜곡인 거죠. 역사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사실관계가 결여된 게 맞네요. 그리고 이분이 독재자로만 잘못 알려졌다. 독재자로만 잘못 알려진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그 자막도 나오고 또 그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나라를 만들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건 그러니까 극우 우리 네. 기독교가 굉장히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개신교가 보수적인 네. 강하잖아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종교 편향적인 그 대사도 나오고 3.15 부정선거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퇴진을 한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 하신 분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지금 네.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증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팩트 자료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그분들이 나와서 주장한 거고 이승만 역할을 한 배우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냥. 예. 그 배우야 뭐 그냥 대사를 연기를 한 거니까 그 배우는 네. 아주 유명한 배우거든요. 아니 배우를 우리가 폄하하는 것은 네, 아니고 탓할 수는 그 영화 없고. 내용이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영화가 계속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로지 찬양과 찬미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나 편향적인 그런 다큐멘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광복절날 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뭐 친일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 중에 발언이 뉴라이트 성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 네. 이게 뉴라이트들이 앵무새처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그 칼럼도 옛날에 썼어요. 네. 신문에 기고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 저지른 이제 여러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시죠? 그 하와이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승만 대통령이. 아우 이거는 많이 나왔었죠. 네, 네. 거의 뭐
백인 여성들 플레이보이. 네, 플레이보이 그러다가 그 미국 경찰에 그 체포돼서 기소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너무 부끄럽죠. 하와이 그 우리 교민들이 모은 독립자금 다 얻다가 다 그 방탕하게 쓰는데 쓰고 뭐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 해방된 이후에 한국에 와서도 그가 정말 그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친일을 두둔하고 했던 네. 뭐 그런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전혀 이 영화에 나오지 않고 무슨 3.15 부정선거가 누명을 썼다는 듯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은 그 얼마 전에 뭐 CIA가 그 공개한 자료에서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담았어요. 이런 다큐를 8.15에 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KBS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지 않아요. KBS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네. 9시 뉴스 메인 뉴스 앵커가 이제 사과했다. 제작진의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사과했던 거가 이승만 다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입니다. 아, 너무 힘든데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네요. 이거 포털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예, 할까요? 포털로 이제 넘어가죠. 아무튼 포털로 제가 바로 넘어갈까요? 마무리만 한마디 네. 말씀드리면 저 시민언론 민들레에 네. 그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반역자 심판 한국과 달랐다.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 아마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했는지 네.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 까미라는 이 지식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한테 자비를 주는 것은 드골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또 반역자들을 낳는 결과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해서 프랑스는 굉장히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들을 심판을 했던 거죠. 네. 이제 우리는 그걸 못했던 거고 그걸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아까 얘기하신 잔존 일본인들과 그 토착 왜구들 그리고 친일 네. 극우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호를 하면서 네. 숨어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KBS라는 우리 공영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KBS를 완전히 장악을 끝냈습니다. 네. MBC를 장악하려는 그렇게 시도하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포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포털이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포털이 좌파에 장악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네.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좌파에 장악됐다라는 근거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시민언론 민들레에 프랑스의 반역자 심판, 한국과 달랐다 이 기사 찾아보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요. 포털에서 제목을 검색해도 검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포털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반역자 심판, 한국과 달랐다라는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가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여러 번, 한 3-4번씩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포털에 검색해도 기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시민언론 민들레 또는 시민 민들레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이 제목을 거기 안에서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포털을 접할 때 상황은 이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리고 현재 여당은 장악이 됐다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를 보시려면 포털은 그 검색이 안 되니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구글 검색하시면 구글 나오는데. 검색은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포털 대한민국의 포털에서 검색하면은 나오지 자, 않는다. 이게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냐면요. 아주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윤석열 정부 국힘당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지금 다 짜놓은 거예요.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KBS 저렇게 했고 이제 MBC 남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원래는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때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한 네. 거죠. 탄핵당하는 바람에. 이진숙 위원장을 보내서 MBC도 장을 하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포털을 장악하자는 거예요. 포털과 유튜브를 장악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스를
어떻게 보냐면 방송하고 포털로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이건, 많이 보시고. 예, 통계로도 다 나와 있어요. 포털로 유튜브 보시죠. 보고 있고. 네. 자, 그래서 방송은 이제 장악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절반 정도 된 거예요. MBC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절반이요? 전 한 80% 된 것 같은데요. 뭐 김미가요 나왔으면 다 한 거죠. 뭐. 네. JTBC라든지 뭐 다른 방송도 이제 뭐 네. 이제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포털을 장악하려는 작전에 돌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포털을 장악하는 방법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 포털에서 시민언론 민들레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포털에 윤석열 정부 비판적인 매체들이 있는데 이 매체들을 좌파 언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 매체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포털에서 아예 네. 우리가 검색이 안 되게. 그러니까 포털에서 뉴스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렇죠. 예. 포털에 뉴스가 보이는 방식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 제휴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네. 그래서 이 검색 제휴 언론사는 뭐냐면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언론사들이에요. 네. 어떠한 제목의 기사를 그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기사가 이제 검색해서 나오고 네. 콘텐츠 제휴 언론사는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네이버 스탠드 있죠. 뉴스 스탠드 있죠. 네. 거기 쭉 들어가는 한 100여 개의 언론사들.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뉴스를 클릭했을 때 쭉 나오는 언론사는 그렇죠. 뉴스 페이지를 컨텐츠 제휴 언론사.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CP사. CP사인 컨텐츠 거예요. 파트너라고 해서 CP사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많은 언론사들이 또 여기에 또 못 들어가잖아요. 네, 한 100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개 정도가 정확히는 네. 아니고 그리고 다음에도 네. CP사가 있고 검색 제휴사가 있어요. 다음에는 다음 화면에 들어가면 뉴스들 쭉 나오죠. 거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나오는 언론사들은 CP사 즉 컨텐츠 제휴 언론사예요. 컨텐츠 C가 이제 그 네. 이니셜인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비 부인을 쳤다. 네. 검색을 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나비 부인 관련된 기사 또는 네네네. 저 뉴스버스나 네. 이런 매체들 미디어오늘 이런 매체들의 그 기사들이 이제 컨텐츠 제휴사니까 그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컨텐츠 제휴사가 아닌 조그만 아까 말씀드린 네. 뉴스버스 같은데 네. 굿모닝 충청도 아마 그 CP사가 아닐 겁니다. 아닐 이런 걸로 알고 작은 있어요. 매체들의 그 기사는 검색을 해야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콘텐츠 제휴 언론사 그리고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 이 이른바 좌파 매체들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 야, 김희가요? 왜 이렇게 쉽고 뭐 어쨌다는 거야? 네. 포털에 김희가요를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거르는 게 네. 컨텐츠 제휴 언론사만 보여줍니다. 네. 김희가요 했을 때 그러면 뭐 얼마나 심각하지 않네 국민들은. 그런데 그럴 수 왜 있죠.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네. 민주당은 떠들어? 이렇게 네.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제목을 검색을 한다. 그거는 조금 더 넓기는 한데 이것도 제휴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 그렇죠. 아까 말씀했던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색 제휴도 들어가지가 않는다. 안 나와요 아예. 그 구글 아니면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네이버 말고 이제 다음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이버에 이제 CP사 컨텐츠 제휴 언론사가 100여 개가 있으면은 네. 다음은요. 이거는 29개밖에 없어요. 컨텐츠 제휴사가 다음은 몇 달 전에 이걸 더 줄여서요. 104개였는데 이거를 29개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네. 네, 이거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이 그 보기 싫은 자기네들이 보기 싫은 언론사 그 어떤 언론사에서 뻔하죠. 아까 말씀드린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나 미디어오늘이나 뭐 한겨레 경향까지도 이런 언론사들이 처음에 이제 그 포털에 이제 이렇게 검색 제휴나 콘텐츠 제휴사로 입점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이제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게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휴평가위원회. 제휴평가위원회를 이거를 바꿔서 네. 제휴평가위원회가 또 좌파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그런 언론사들을 다 쫓아내고 포털에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언론 매체들만 기사들만 뜨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 하나의 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니 지금 이 국힘당이 하려고 정부가 하는 저는 거예요. 너무 그게 그러니까 포털 장악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제휴평가위원회가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많이 검색되는 재평인데 이 재평이가 그러니까 그 포털 제휴 언론사를 평가를 해서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다음을 예를 들었잖아요.
29개 CP사가 있어요. 포털에서 이제 그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약간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비판적인 언론을 할 법한 언론사가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달랑. 그러니까 뭐 한겨레, 경향, MBC가 다예요. 여기 보면은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누콘뉴스 이 정도도 아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재평위를 더 장악을 네. 더 한다는 건가요, 지금? 네. 재평위는 그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거기 네. 위원이 한 30명 정도 아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추천을 받고 들어와 있는 분들이냐면은 이런 데예요. 기자협회, 소비자연맹, 네. 그리고 대한변협, 경실련, 네. 언론학회. 이런 데가 무슨 좌파단체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좌파로 장악이 됐다고 하잖아요. 장악. 그리고 이분들이 재평위원들이 그래서 심사를 해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들어와 있는 매체들이 보면 네.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매체들이 네. 다 보수적이거나 중도거나 이런 매체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데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MBC, JTBC 뭐라든지 또 뉴스타파라든지 뭐 미디어오늘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세봤어요. 네이버에 한 100개 정도가 뉴스스탠드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중에 그래 저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매체 한 몇 개나 될까? 10개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장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네이버에서는 100개가 넘는 언론사들 중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인 기사를 조금 할 만한 언론사가 네. 10개도 안 된다. 네. 그걸 장악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10개도 안 되는데 10%인데 장악을 했다. 그래서 제가 개소리라는 칼럼을 쓴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헛소리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거 포털 좌파에 장악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니까. 개소리다라고 네. 말씀을 막 쭉 썰을 풀어 주셨더라고요. 네, 이거 개소리는 비속어가 아니라 네. 미국의 그 도덕 철학자인 프랑크퍼트 교수라는 분이 개소리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비속어로 보통 쓰이는 건 아는데 네. 그냥 비속어로 쓴 게 아니라 개소리와 거짓말 혹은 헛소리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개소리와 헛소리의 차이가 뭔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헛소리나 거짓말이나 협자 이런 네. 거는 그냥 거짓말인데 거짓말의 일종인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진실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출 정도의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헛소리나 이제 거짓말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 프랑크퍼트 교수가 이제 한 얘기고 이 개소리는 뭐냐면 거짓말인데 거짓말 중에도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떠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이어도 상관없고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어떤 이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이득을 얻기 위한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그게 개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개소리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힘당에 지금 TF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포털이 좌파에게 장악됐다. 이거 본인들이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아니,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 진실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소리라는 거죠. 프랑크퍼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개소리라는 네, 말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이분들이 그 포털을 장악하려고 하는 방법. 네. 하나는 이제 쫓아낸다는 거죠. 비판 그러니까 언론들, 좌파 언론들 쫓아낸다는 거죠. 제휴를 포털에서.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거죠. 뭐냐면은 이 TF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포털 가짜 뉴스 유통 금지, 유통 제재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포털에 올라온 기사 중에 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네.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네. 신고를 하면 즉시 포털에서 네. 이 뉴스는 가짜 뉴스라는 논란이 있는 뉴스다라고 그 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네, 가짜 뉴스다라고만 신고만 하면은 신고만 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 논란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 그것도 다 이렇게 검색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본인들이 그거를 네. 확실하게 뭔가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냥 가짜 뉴스로 신고된 네. 뉴스입니다. 일단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네. 그런 걸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럼 자기네들끼리 짜고 그렇죠.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막 마구잡이로 그냥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든 뉴스에 대해서 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막 이렇게 해요.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붙는 거예요, 라벨이. 그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와.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청부 심의한 것처럼 심의 사주한 것처럼 네. 우익단체들 사주해가지고 청부해가지고 이거 비판적인 기사네 이거 가짜 뉴스라고 신고해. 그러면 신고를 하면 포털에 뜰 때 이제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정부를 비판한 예를 들어서 뭐 MBC가 비판한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거 가짜 뉴스인가 보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 하겠다는 정말 거예요. 국민 속이기 쉽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심지어 언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방통위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그 뉴스에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고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국회 뭐 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국회 뭐 입법조사처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왜 이거 맞지 않다라고 대체로 거의 모든 언론학자들이 입을 모으냐 하면 네. 가짜 뉴스가 뭔데? 그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용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점들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는데 신고만 되면은 이것은 가짜 뉴스 논란이 있는 기사입니다라고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네. 이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헛소리가 아니고 네. 개소리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지금 그러면 너무- 뭐 하실 말씀을 다 오늘은 다 해주셨나요? 네, 뭐 시간이 너무 지금 너무 많이 화가 지난 것 같은데, 나는데요. 네. 아니 저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유튜브도 이제 장악을 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아마 외국 회사인데 어떻게 장악합니까? 네, 유튜브는? 미국 회사라서 이건 네. 어떻게 못하니까 포털 장악에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나설 겁니다. 나서서 공영방송 장악, 포털 장악해서 어떻게든 입을 틀어막자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걱정되잖아요. 걱정되고 야, 이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했는데 이번에 그 KBS 시청자 게시판을 보고 좀 정말 좀 희망을 가졌어요. 위로가 됐어요. 네. 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거 그냥 두고 보지 않겠구나. 지금 MBC를 저렇게 하겠다는 것도 MBC 지키기 시민 모임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MBC 지키기 시민 모임. 시민 모임 만들어져서 열심히 그분들 이제 MBC 그 기자들한테 이제 힘도 주고 뭐 이런 그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이 방송 첫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언론 개혁. 네. 지금 뭐 언론 개혁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언론 장악, 언론의 어떤 이 후퇴, 언론 파괴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 이런 그 시기인데 결국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언론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시민의 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민주당이 열심히 하도록 시민들이 또 감시하고 응원도 하고 또 네. 시민들도 적극 나서서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